오늘은 고려 최초의 무신 정권이 세워진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김운, 최질의 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2차 고려거란 전쟁 당시 좌우기군의 장군으로 있던 김운은 강조의 고려군이 통주 전투에서 패배해 고려군이 와해되고 거란의 군사가 진격해오자 완항령에서 군사를 매복해 거란군을 퇴각시키는 전공을 세워 상장군으로 승진한 인물이었으며, 중랑장으로 있던 최질은 거란의 공격으로부터 통주를 끝까지 지켜내는 공을 세워 상장군으로 승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질은 거란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음에도 문관직을 얻지 못해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고려는 무신정변 이전까지 무신의 최고 품계는 정삼품이 한계였기 때문에 최질은 더 이상 승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하여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의 결과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되는 큰 피해를 입은 고려는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났으며 다시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군사들의 수를 늘리면서 문관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해지자 장현우와 황보유이가 중앙군인 경군의 월급을 자신들의 월급으로 돌려버리는 일을 저지르는데, 문관직을 얻지 못해 불만이던 최질이 김운과 함께 주도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현우와 황보유이가 저지른 일은 제2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가며 싸웠던 무신들의 뒤통수를 친 셈이었고, 그 외에 중앙군 월급까지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언제 다시 거란과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군인들의 월급을 빼앗아버린 것은 몰상식한 행동이었으며, 이러한 행동을 허락하고 지켜만 봤던 현종 또한 책임이 컸습니다. 여기서 영업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음전시로 본다면 공로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토지제도였고, 전시과로 본다면 직무에 대한 보상을 위한 토지제도였습니다. 김운 최질의 난에서 나오는 영업전이 뜻하는 것은 전시과의 영업전, 즉 경군이 받는 군인전이었습니다. 군인전은 경군 소속의 군인들에게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토지제도였는데, 이 군인전은 998년 목종 1년에 시정 전시과를 개편하며 제정한 개정 전시과에서부터 지급되었고, 군역을 아들이 물려받으면 군인전 또한 물려받았습니다. 1014년 음력 11월 김운과 최질은 중앙군 6위 중 여러 위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궁궐에 난입해 장현우와 황보유이를 결박하고 채찍으로 때려 거의 죽게 만들고, 현종에게 장현우와 황보유이 등이 우리의 토지를 점탈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 조정의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발을 깎아서 신발에 끼워 맞춘다면 사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군사들이 흉흉하여 분노와 원망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니 청하건대 나라의 존벌레들을 제거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심정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였고, 현종은 무신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 장현우와 황보유이를 제명하고 유배 보내게 되면서 고려 역사상 최초 무신 정권이 세워집니다. 이후 김운과 최질 등 무신들은 현종에게 상참 이상의 무관은 모두 문관을 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어사대를 혁파하고 금오대를 설치할 것과 삼사를 혁파하고 도정서를 설치할 것을 청하자 현종은 허락합니다. 당시 상참은 국왕을 뵙고 문안드리는 조회였는데 6품 이상 중에서 일부 지정된 관료만 참석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무신들의 요구는 6품 이상의 무관들에게 문관을 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1015년 음력 2월 화주방어사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개경으로 돌아와 자택에 있던 이자림은 비밀리에 김맹에게 왕께서는 어찌 한고조가 옥몽에서 논일었던 일을 본받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고 말했고, 그 뜻을 이해한 김맹은 현종에게 이자림의 계책을 보고하고, 현종은 이 계책을 받아들이고 이자림을 서경 유수판관으로 임시로 임명한 뒤 곧바로 명령을 내려 서경에 먼저 가서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1015년 음력 3월 현종은 서경으로 행차하여 여러 신하들을 위해 장락궁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무신들이 취한 틈을 타 군사를 동원해 급습했고 김운, 최질 등 19명의 장군들을 제거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무신들이 모두 항복하면서 고려사 최초의 무신 정권은 약 4개월 만에 어이없게 끝나게 됩니다. 난을 진압한 현종은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처형한 19명 이외의 가족들은 한 명도 처형하지 않고, 아들과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선에서 마무리하는데, 전대 국왕이었던 목종이 시해당한 강조의 정변을 직접 겪었던 현종이 내린 이 결정은 정말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현종은 무관에 대한 대우도 개선하는데 특히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늘려주었고 거란과의 전쟁 중 전사자에 대한 보상도 늘렸으며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말단 병사들까지 모두 조사하여 포상을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당시 고려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재정 문제나 거란과의 국지전, 여진족 해적의 침략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큰 대대적인 조치였습니다. 현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시 한번 다가올 큰 전쟁을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전쟁 중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무관들의 월급을 횡령하고 대우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불만을 품은 무관들이 다시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문관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훈, 최질의 난은 당시의 무신들이 문신들과 불평등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고려에서는 문치가 더 확고해졌고 약 150년 후인 1170년 의종 시기 이때의 교훈을 잊어버린 의종과 문신들은 다시 한번 무신의 난을 겪고 무신 정권이 세워집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